안녕하세요. 저는 VMware에서 그린플럼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홍종현입니다. 오늘은 그린플럼 기반의 무한 확장 분석 플랫폼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본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그린플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린플럼이 가지는 핵심적인 기술 요소,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고려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공개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워낙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린플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플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그린플럼은 2003년 스칸야라와 그의 동업자가 빠른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설립하고 2007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용화된 제품으로서 그린플럼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 2010년 EMC에 인수가 되었고요. 그린플럼은 EMC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DCA라는 어플라이언스로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 사업 영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2013년에는 EMC가 인수했던 피보탈 랩스와 그린플럼을 피보탈이라는 독립적인 회사로 다시 분사를 시켜서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2019년도에는 다시 VMware에 인수되어 그린플럼은 탄주 데이터 서비스의 사업의 일부로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린플럼이 EMC, 피보탈, VMware에서 인수합병을 거치면서도 거의 15년간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플럼의 사용 사례가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만, 그린플럼은 국내에 많은 대형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한 고객사가 여러 그린플럼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구성된 클러스터의 숫자로만 따져도 약 150개 이상의 클러스터,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숫자로는 1000대가 넘고 있고요. 구성된 시스템의 데이터 용량으로는 20페타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린플럼을 소개할 때 주로 이제 대용량 클러스터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사실 그림과 같은 미니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도 있고요. 100대가 넘는 서버로 구성된 초대형 클러스터를 가진 고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된 환경을 보더라도 지난 15년간 어플라이언스에서부터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까지 고객의 시스템 구성 환경 요건과 IT 전반에 걸친 트렌드에도 부합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린플럼의 기술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분산 처리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분산 저장과 분산 병렬 처리는 모두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것과 저장과 함께 작업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작업 속도라는 측면이나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린플럼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분산 저장, 분산 병렬 처리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그린플럼의 아키텍처의 모습을 형상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분산 병렬 처리를 위해 다수의 서버가 병렬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의 서버 안에는 또 여러 개의 DB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병렬 처리를 위해 기동되어 있는데,
이런 서버와 프로세스의 구조로 병렬 처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 아래쪽의 세그먼트에는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한 독립적인 CPU, 메모리 자원이 있고 다양한 워크로드 처리를 위한 패키지가 함께 동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그린플럼의 병렬 처리 아키텍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데 매우 적합하고요. 단순히 저장뿐만이 아니라 연산 처리 역시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시스템의 구조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스펙의 시스템을 추가하기만 하면 수평적인 확장 방법으로 성능과 용량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확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병렬 처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그린플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용량의 분석 데이터베이스이면서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분석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플럼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본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린플럼이 지난 2007년 이후로 분석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 플랫폼으로서 진화해 가면서 고객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그린플럼의 분석 플랫폼으로서 핵심적인 기술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린플럼은 데이터베이스로서 전형적인 DW 워크로드를 담당하는 영역의 소프트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분석 요건이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로 확장되었을 때 그린플럼은 고객이 친숙한 SQL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까지도 분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첫 번째 핵심적인 기술 요소입니다. 국내 한 통신사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지갑은 놓고 다녀도 핸드폰은 꼭 들고 다닐 만큼 핸드폰은 저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건 없건 간에 휴대폰에서는 우리의 위치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이동되는 이런 위치 정보는 여러 가지 값진, 값어치가 있는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내 한 통신사에서는 이런 위치 정보와 외부 시스템의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관광, 상권 분석, 생활 인구, 프랜차이즈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도움을 주고자 역학조사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정형 데이터 외에 위치 기반 지리정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PostGIS 익스텐션이 그린플럼과 함께 사용되었는데요. 단일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배치 성능하고 그린플럼에서 병렬 처리 구조 하에서 실행되는 배치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약 12배가 더 빨랐습니다. 이것은 그 기존에 돌던 배치 업무가 5일 동안 수행이 된다면 이거를 10시간에 마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PostGIS 얘기가 나왔으니 한번 PostGIS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에 있는 것처럼 학교별로 20km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는 질문을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PostGIS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된 PostGIS를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최초에 한번 create extension이라는 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번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위치를 이제 경도, 위도, 좌표로 입력을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이제 좌표에 대한 코드 표준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WGS84로 변환시켜 놓는 작업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 다음에 이제 병원에 대한 좌표도 똑같이 경도와 위도 좌표를 입력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WGS84 표준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함수들을 지리 정보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데모에서는 데이터가 몇 건 되지는 않지만 지리 연산이나 비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덱스가 별도의 인덱스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GIST 인덱스가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좌표, 거리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20km 이내로 제한하는 stdwithin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stdistance로 학교와 병원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면서 이제 가장 가까운 학교와 병원 간의 조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간단한 예제를 봤습니다. 자, 이제 그린플럼의 핵심 기술 요소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왼쪽 그림입니다. DW나 데이터 레이크에서 머신러닝 분석 워크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려는데요. 전체 데이터셋을 모두 가져올 수 없으니 일부를 샘플링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분석 시간을 오랫동안 소요하게 만드는 지연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분석 품질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게 예상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린플럼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데이터베이스 병렬 머신러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따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전처리 로직과 머신러닝 로직이 수행되고 멀티노드에서 병렬로 동시에 처리가 되니 수행 속도 역시 단일 워크스테이션 처리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됩니다. 왼쪽 샘플링 데이터와 반대로 전수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석에 대한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상세히 병렬 머신러닝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모델링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패러렐리즘이 있습니다. 분산되어 저장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학습해서 하나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태스크 패러렐리즘으로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저장하고 각 데이터 그룹별로 별도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태스크 패러렐리즘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를 조합한 형태로 예측 모델을 1차적으로 만들고 그 예측 모델을 다른 세그먼트로 점프시켜서 이동하고 다시 학습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중에선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 패러렐리즘과 태스크 패러렐리즘의 예제를 데모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데이터에 대해 병렬 처리로 하나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 패러렐리즘의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드립이 사용되었는데요. 매드립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SQL, 데이터베이스의 SQL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구현해 놓은 머신러닝 함수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제 구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함수에 적절한 아규먼트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쉽고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특히 그린플럼의 병렬 처리 기능과 궁합이 잘 맞는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데모의 내용은 전복에 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나이테어와 같은 개념의 링이 있는데 이 링이 크기, 그 전복의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링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것인지 예측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우선 테스트 데이터셋은 외부 데이터셋을 익스터널 테이블로 선언해서 정의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발론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이제 80%의 데이터셋은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20%의 데이터셋은 나중에 학습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로 테스트용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해 놓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도 매드립 함수에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드는 함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선형 회귀 모델로 머신러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아규먼트를 넣어주는 거죠. 전복의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 결과가 결국은 이제 예측 모델이 나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20%의 데이터셋과 그리고 이제 예측 모델링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델 테이블과 검증용 테스트 테이블을 같이 조인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는데요. 예측 함수인 리니어 리그레션 프레딕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예측 모델의 회귀 개수 값을 아규먼트로 그리고 테스트 셋의 설명 변수에 해당되는 그 크기와 무게를 넣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이제 실제 링의 개수와 그리고 예측된 링의 개수를 확인해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패러렐리즘으로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저장하고 각각의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는 타스크 패러렐리즘에 대한 데모입니다. 이번에 사용할 방식은 파이썬으로 작성한 프로시저 언어입니다. 그린플럼에는 사용자가 R이나 파이썬으로 만든 머신러닝 로직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병렬로 수행시켜 줄 수 있는 프로시저 언어로 감싸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의 정의 부분과 실제 코드 부분으로 구분돼서 작성되게 됩니다. 데모에서 사용하는 예측 모델의 내용은 앞에서 본 것 같이 그 전복의 링 개수를 예측하는 내용입니다. 학습 모델의 프로시저를 먼저 만들기 전에 리턴 값을 받을 사용자 정의 타입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모델 학습을 위한 함수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데요. 함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나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일반 유저 디파인 펑션을 만드는 방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리턴 타입으로 사용된 타입은 그 유저 디파인 타입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은 유저 디파인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와 달러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함수의 바디 부분, 여기에 이제 파이썬 로직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함수의 실행 자체는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을 조회하면서 해당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입력 매개 변수 값은 어레이 형태로 받기 때문에 SQL에서 그 데이터를 어레이 형태로 묶어주는 어레이 에그 함수로 쿼리를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스크 패러렐리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성별로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각 성별로 예측 모델을 별도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앞선 쿼리가 실행된 결과 자체가 이제 예측 모델링이 되는 건데요. 이제 모델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예측하는 결과를 이제 예측하기 위한 함수를 또 다시 만듭니다. 매드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만들어진 걸 호출해서 사용하지만 이제 이렇게 파이썬 로직을 만든다든지 R 로직을 만들 때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셋의 성별과 생성된 모델의 성별 값이 일치시키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이번에는 실제 예측된 링의 개수와 원래 실제 링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형태의 예제이지만 하나는 태스크 패러렐리즘, 하나는 데이터 패러렐리즘의 형태의 데모를 보셨고요. 그리고 방식도 매드립을 사용한 방식과 파이썬을 통해서 작성된 유저 디파인 펑션의 형태로 작성한 모습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셨습니다. 이제 그린플럼의 핵심 기술 요소인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사례의 구성 플랫폼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린플럼은 구성 플랫폼에 제약을 받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온프레미스 분석 환경에서부터 가상화 환경, 클라우드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구성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AWS 위에서 그린플럼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 데모와 같이 따라해 보시면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콘솔 접속을 위해서 키 페어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EC2 서버에 들어가서 키 페어 파일을 만드는데요. 최초 만들 때 로컬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이 받아놓은 키 페어 파일의 퍼미션은 반드시 400 형태의 리드 온리 파일로 퍼미션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VM웨어 탄주 그린플럼 BYOL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BYOL은 여러분이 라이센스를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WS의 그린플럼 라이센스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선택할 때 리전을 선택할 때 키페어 파일이 있는 리전으로 꼭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 단계에서는 계속 이제 순서대로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만들어 놓을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키페어 파일을 선택하고요. 데이터의 디스크 타입, 그리고 타임 존 등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디폴트 데이터베이스를 결정을 하고요. 이제 마스터 인스턴스, 세그먼트 인스턴스의 어떤 타입, 어떤 규모의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지, 그 디스크를 얼마만큼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고요. 모든 리뷰가 마친 후에는 이제 바로 실행을 통해서 이제 스택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실제 수행되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시간이 수행됩니다. 여기서는 빠른 속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게
웹 기반의 모니터링 툴인 커맨드 센터를 같이 디플로이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웹 기반의 클라이언트 툴인 PG 어드민, 웹 PG 어드민에 대해서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디플로이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쿼리를 날려서 이제 사용자가 쿼리를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자,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툴이 없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웹 기반의 쿼리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드 유저는 웹 기반보다는 클라이언트 툴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여기서 제공되는 호스트 IP 정보를 가지고 웹 기반이 아닌 클라이언트 기반의 클라이언트 툴로서 이제 연결 정보를 넣습니다. IP와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그리고 유저는 지금 현재는 새로 만든 게 없으니까 GP 어드민, 그리고 패스워드는 제공된 패스워드를 통해서 테스트 먼저 커넥션을 해보고요. 연결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커넥션을 맺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콘솔로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야 되면 아까 다운받았던 데이터 키 파일을 가지고 SSH로 접속하게 됩니다. 이제 엔진이 잘 살아있는지 한번 엔진의 상태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WS에서 이제 테스트 환경을 만든다든지 할 때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이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우선 분석 플랫폼으로서의 그린플럼의 핵심 기술 요소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면 정형, 비정형 형태의 통합된 분석 데이터베이스로서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구성 환경에서 구축될 수 있었다는 점이 분석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자리를 잡아온 이유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볼 포인트는 분석 시스템 또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할 때 흔히 따라오는 단어가 하둡 또는 데이터 레이크가 있는데요. 그린플럼과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빅데이터란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하둡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하둡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정답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에 하둡의 열풍이 있었던 요인이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심지어는 이젠 더 이상 DBMS가 없어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형태로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었던 것이죠. 좀 더 극단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에서 맵리듀스로 작업을 처리하는 이 코드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이 두 가지 예제만 보더라도 생산성과 유지보수 관점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엔 이렇게 맵리듀스로 작업하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죠. 요즘은 하드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한 데이터 레이크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둡이건 클라우드 스토리지건 간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구축만 하고 사용률이 적어서 죽어가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린플럼과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서비스를 해왔는지 사용되었던 고객의 구성 사례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1차 가공해서 정제하고 그린플럼에 넣는 용도로 데이터 레이크가 사용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고객사가 비정형 데이터를 보관하겠다라는 이유로 데이터 레이크 파일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많은 데이터가 정형 형태로 또는 어떤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유입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레이크를 구성했을 경우에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고객사가 많이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그린플럼에서 가져와다가 SQL로 빠르게 가공하고 다시 넣는 프로세스를 가진 경우입니다. 그린플럼이 안시 표준의 쿼리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가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레이크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 엔드 유저에게 서비스를 하거나 개발을 할 때 그린플럼의 쿼리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때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린플럼의 데이터를 이동시켜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반대로 그린플럼의 데이터를 거꾸로 아카이브하거나 백업하는 용도로 데이터의 정보의 수명 관리라는 관점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국내 한 유통업체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EOS가 다가오는 기존 DW 시스템을 그린플럼 신규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1배치의 ETL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요. 그리고 용량과 성능이 부족해서 더 필요할 경우에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DW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기존에 수행하던 DW 업무 외에 구글 마케팅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GA360 로그를 통해 장시간에 걸친 고객 행동 패턴 등을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그 비즈니스 요건이 이제 추가하게 된 거고요. 이때 최대 2년까지의 로그를 장기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간도 너무 많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를 조회하는 속도도 매우 느렸던 것이 고객의 컨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GCS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GS360의 로그 데이터 중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히트 정보와 프로덕트 정보만을 발췌해서 JSON 파일로 압축해서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엔드 유저가 쉽게 조회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린플럼에서 PXF를 통해 고속으로 추출해서 SQL로 쿼리할 수 있도록 테이블화 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장기간의 로그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저장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연계 분석 그리고 고객 행동에 대한 패턴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게끔 구성하게 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이런 데이터 레이크와 그린플럼 간의 데이터 연계에서 PXF란 기술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린플럼 외부에 있는 하둡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외부 파일 등을 고속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병렬 연계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린플럼 고객사의 대부분은 PXF를 사용해서 데이터 레이크와 연계하거나 ETL 처리를 하는 등의 매우 필수적인 기술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수많은 고려사항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을 고려하다가 놓치고 가기 쉬운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분석 플랫폼을 계획한다 하면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로 하는 모델 개발 업무, 코드 관리, 협업, 배포,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전반적인 워크플로우가 직관적이고 손쉽게 관리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거나 개발하거나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과연 고려가 되었었느냐,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제조사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환경에서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약 20만 개 대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들의 워크스테이션에서 24시간 소요되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요. 그린플럼의 인데이터베이스 병렬 처리로 데이터 전처리와 머신러닝을 변환했을 때 약 20분 정도로 소요되는 그런 개선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분석 플랫폼 구축의 고려사항을 보게 되면 사용자가 편리한 인터페이스,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능도 매우 중요한 구축 포인트이긴 하지만 분석 업무의 기본은 샘플링 되지 않고 전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플럼은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기본기에 충실한 구성 요소라는 점입니다. 자, IT도 패션과 같이 유행이 있습니다. 과거에 소아나 유비쿼터스, 그리드 컴퓨팅 이런 한때는 핫한 아이템이었지만 지금은 잘 들어보기 힘들거나 다른 용어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분석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란 말이 사업 계획서에 없으면 승인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처럼 최근에는 클라우드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현재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IT의 트렌드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유행만을 따라가서 시스템 구축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쉬운 예로 빅데이터 분석 열풍이 불었을 때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하둡을 구성했는데 나중에 보니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고객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클라우드가 IT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죠. 그렇다면 남들이 하니까 다 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의 어떤 구체적인 요소가 우리 시스템에서 필요한 점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파악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내 하이테크 제조사의 구축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하둡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와 DW 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으로 그린플럼 기반의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하둡 시스템 대신 사용이 용이한 병렬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했고요.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그린플럼의 PXF를 통해 추출해서 가공 처리하고 다시 넣어주는 구조로 데이터 가공을 엔드 유저의 요구사항에 따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SQL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영역은 가상화 기반으로 그린플럼과 각종 분석 툴을 구성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유연성, 자원 공유의 능력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이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편리한 워크플로우 툴들과 그린플럼의 인디비 머신러닝을 연계해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의 분석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석 플랫폼 구축 고려사항의 두 번째 결론으로는 우리가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때 있어서 트렌드는 분명히 참고하고 우리가 스터디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구축 시스템의 목적에 맞는 기술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DW 시스템이 처음 소개됐을 때도 그랬고요. 빅데이터 시스템이 유행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종류의 분석 영역의 사업은 현업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에는 성공하기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따라서 분석 시스템의 구축,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현업의 비즈니스 요구가 반영되고 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 조직과 구성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분석의 비즈니스의 성과가 가시화돼서 시스템 구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석 플랫폼 구축의 고려사항은 시스템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분석 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VM웨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타사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VM웨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린플럼의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 기능과 성능을 활용해서 분석의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반복과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품질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린플럼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능력이 분석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비즈니스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탄주 랩스의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빅뱅 형태의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하고 이를 통해서 분석 시스템의 구축의 명분이나 당위성을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확장함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의 탄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페어 프로그래밍 형식을 띠고 있어서 쌍방향 형태의 지식 전수와 모델의 품질 향상에 더욱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확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 외에도 조직 내에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내재화하고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에도 함께 목표를 두어서 조직과 구성원의 이네이블먼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플랫폼 구축 시에 필요한 고려사항까지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웨비나에서 저는 지리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의 사례 또는 유통사의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한 사례, 그리고 제조사의 가상화 기반의 분석 플랫폼 사례, 금융사의 데이터 사이언스 애자일 코칭 등 여러 형태의 고객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석 시스템 구축 시에
놓치기 쉬운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분석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그린플럼을 사용해 보지 못한 경우라면 저희 영업팀과 기술팀과 연락해서 좋은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있는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따로 메일로 응답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장시간 귀중한 시간 내서 설명을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